안녕하세요. 오늘 정적 분석을 이용한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세션을 발표할 KMS의 김동일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적 분석 개요와 정적 분석 도구인 코베리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코베리티를 이용한 소스코드 보안 점검 방법들이며 취약점 사례로 헛블리드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코베리티 데모를 통해 오픈SSL 패키지에 헛블리드 버그를 검출하고 또 소스 수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분석에 대한 개요입니다. 정적 분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실행시키면서 테스트하는 동적 분석이나 동적 테스트와는 달리 말 그대로 소스 코드 자체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소스 코드 내의 수많은 함수, 클래스 간의 연결관계, 또 이들의 다양한 실행 경로를 탐색하면서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 분석은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각종 버그, 보안 취약점 등을 찾을 수 있으며, 발견된 문제들을 수정하여 보안 위협에 대응하거나 산업계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적 분석은 많은 인적 자원이나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기존 개발 환경에 손쉽게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정적 분석은 개발자가 코드를 구현하는 개발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정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개발자는 먼저 검출된 이슈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실제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소스를 수정한 뒤 재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현의 모든 단계에서 매일매일 짧은 주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문제점들을 리뷰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스트 단계나 생산 유지 보수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비해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코베리티는 저희 KMS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마켓시어 전 세계 1위의 정적 분석 도구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베리티의 특장점으로 제일 먼저 업계 최저의 오탐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탐률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잘못 찾아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적 분석에서는 오탐률이 특히 중요한데, 오탐이 많은 경우 오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자의 리소스가 쓸데없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문제점을 적게 찾아내더라도 진짜 문제점들만 찾아내는 도구가 좋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베리티는 하나의 도구에 보안 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풀 패키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코베리티를 이용한 보안 점검 방법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베리티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 C, C++, 자바, C샵과 같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오고 있는 언어, 또 고, 스칼라, 코틀린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언어 외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베디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00여 종 이상의 컴파일러 환경을 지원하며 젠킨스, 깃, 지라와 같이 다양한 개발 환경에도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ISO 26162, PCI DSS와 같은 다양한 표준 준수를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베리티는 상용 시장뿐만 아니라 리눅스, 파이썬, 젠킨스와 같이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각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리눅스 커널의 경우 코베리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메모리 관련 버그들을 아주 짧은 기간 내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베리티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피드백들을 도구 기능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코베리티 도구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트너에서는 매년 정적 분석 도구 성능 및 제공사에 대한 평가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베리티를 제공하는 시납시스사는 지난 몇 년을 포함하여 2021년도에도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베리티는 정적 분석을 위해 풀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베리티는 보안 점검 방법을 위해 3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 코딩 규칙 점검, 소스 코드 매트릭스 점검이 그 기능들인데, 먼저 취약점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적 분석에서 취약점 점검이라고 하면 런타임 에러 점검이라고도 하며, 보안 점검 측면으로 한정하면 보안 취약점과 연관된 CW에 대한 점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베리티에서는 보안 CW와 매핑되는 다양한 시큐리티 체커, 즉 검출 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코딩 오류로는 테인티드 데이터, 오버플로우, 버퍼 사이즈, 포맷 스트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보안 사고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딩 규칙을 이용한 보안 점검 방법입니다. CQ 코딩은 보안 관련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코딩 규칙들로 대표적으로 CERT-C, C++, 자바가 있으며, 미즈라나 오토사르 쪽에도 보안 관련한 룰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베리티에서는 이러한 보안 규칙들에 대응할 수 있는 코딩 규칙 체커들을 제공하여 시큐어 코딩 요구사항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코드 매트릭스를 이용한 보안 점검 방법입니다. 소스코드 매트릭스 점검은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복잡성을 낮추고 강건성을 높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보안 문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코베리티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히스 매트릭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방식으로만 보안 검증을 하는 것보다 취약점 점검, 코딩 규칙 점검, 소스 코드 매트릭스 점검을 모두 활용하여 상호 보안적 적용하는 방식이 잠재적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장표부터는 코베리티에서 제공하는 보안 점검 방법과 관련된 각각의 문제점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점 점검 예입니다. 이 사례는 테인트 데이터, 즉 오염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취약점은 주로 출처가 불확실한 소스 쪽 메모리를 데스티네이션 쪽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맨카피나 스트링 카피와 같은 함수에서 소스 측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된 데이터의 실제 크기보다 더 큰 사이즈의 인자를 사용함으로써 소스 쪽 정상적인 데이터 이후의 추가적인 부분이 데스티네이션 측으로 전송 복사되는 구조입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 부분에는 보안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뒤에서 설명드릴 헛블리드 버그가 테인티드 데이터 문제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코딩 규칙 점검 예로 코딩 규칙 CERT-EXP33C 룰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이 룰은 초기화되지 않는 메모리나 변수에 대한 접근 시 예상치 못한 동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모리나 변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왼쪽 위반 코드의 소스를 보면 아래 sign이라는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set_flag 함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set_flag 함수 내에서는 number라는 변수값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sign 변수의 값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코드에 대해 코베리티의 CERT-EXP33C 체커로 분석하게 되면 해당 룰 위반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해결한 오른쪽 수정 코드를 보면 문제점이었던 sign 변수에 대한 초기화 코드가 들어있으며, 또 number라는 변수가 0의 값을 가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 코드도 추가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결 코드에 대해서는 다시 코베리티의 CERT-EXP33C 체커로 분석하게 되면 룰 위반 사항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스 코드 매트릭스에 대한 점검 예로 코베리티로 히스 매트릭스 분석을 하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 프로젝트에서의 히스 매트릭스 위반 현황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각 매트릭스별로 지정값 범위를 위반한 함수에 대해 숫자 통계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는 하나의 함수 내에서 4개까지의 펑션 콜만 허용하도록 매트릭스 값을 지정하였는데 5번 함수를 호출하여 위반한 경우이며, 두 번째 예는 고투문을 사용하지 말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출된 위반 사항들을 수정함으로써 코드를 구조적으로 더욱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2014년도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보안 취약점인 헛블리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약점은 오픈소스 암호화 라이브러리인 오픈SSL의 버그로 TLS 세션에 대한 헬스체크 기능인 헛빗 세션의 구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헛빗 세션의 동작은 TLS 클라이언트 측에서 임의의 스트링, 즉 장표에서는 버드로 표시되어 있는 스트링을 포함하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 측에 보내게 되면 TLS 서버 측에서는
리퀘스트 패킷에 포함된 스트링을 복사해 다시 클라이언트 측으로 리스폰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헛블리드 버그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 송신 메시지의 랭스 필드에 버드와 같이 에코백용으로 사용되는 스트링의 실제 길이인 4바이트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적어 보냄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서버 측에서는 수신 메시지에 포함된 랭스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메모리상에서 가져다 응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메모리상의 보안 정보들이 유출되는 문제였습니다. 버그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측, 즉 TLS 클라이언트에서 헛빗 리퀘스트 패킷을 수신 측 TLS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해당 패킷은 수신 측의 TLS 프로토콜 스택에서 파싱되어 타입, 실제 패킷 길이, 데이터 시작 위치 등이 SSL3 레코드 ST라는 구조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SSL3 레코드 ST의 타입 변수에는 수신된 패킷의 타입인 헛블리드 리퀘스트가 저장되고 SSL3 레코드 ST의 랭스 필드에는 페이로드 데이터가 사용된 실제 데이터 길이가 저장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페이로드 데이터의 길이는 메시지에 포함된 랭스 필드의 값과 같을 것이므로 화면상에 나온 예의 경우 4바이트의 값을 가지게 되며 패킷상의 랭스 필드 값과 SSL3 레코드 ST의 랭스 값은 같게 됩니다. 버그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이 두 개의 랭스 값을 서로 비교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루틴이 코드에 없다는 것이며 이 취약점을 통해 메모리상의 데이터 찰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태커가 TLS 헛빗 리퀘스트 패킷을 송신할 때 실제 페이로드 데이터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OX11, 22, 33, 44, 4바이트만 전송하면서 패킷의 랭스 필드에는 65,535와 같은 아주 큰 값을 써주는 경우입니다. TLS 서버 쪽 프로토콜 스택에서는 패킷 파싱을 통해 SSL3 레코드 ST에 랭스 필드의 실제 페이로드 데이터 크기인 4바이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 측에서 헛빗 응답 패킷을 만드는 과정에서 SSL3 레코드 ST의 랭스 필드 값은 전혀 참조하지 않고 헛빗 리퀘스트 수신 패킷에 들어있던 랭스 필드 값만 참조하여 응답하는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의 길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신된 헛빗 리퀘스트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 이외의 메모리 영역 값을 붉은색 부분으로 카피하여 리스폰스 패킷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서버 측의 메모리 내용이 포함되며 프라이빗 키, 세션 키, 패스워드와 같은 보안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서버 측 메모리의 중요 데이터를 모두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서 취약점 점검리에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테인티드 데이터의 문제점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오픈SSL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코드를 살펴보고 픽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코드는 헛빗 세션을 처리하는 TLS1 프로세스 헛빗이라는 함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t1lib.c와 d1burst.c라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번 위치에서 포인터 P는 수신 패킷, 즉 헛빗 리퀘스트 패킷의 맨 처음 부분을 포인팅하게 되며 P를 이용하여 수신 패킷의 여러 데이터 필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2번 위치 N2S 함수는 수신 패킷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이용하여 패킷의 랭스 필드 값을 페이로드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로드 데이터의 실제 길이가 아닌 악의적인 값을 포함하고 있는 테인티드 데이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에서 PL이라는 포인터는 수신된 헛빗 리퀘스트 패킷의 데이터 위치인 페이로드 데이터 필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4번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페이로드 변수, 즉 수신 패킷에 포함된 랭스 필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아 헛빗 리스폰스 패킷용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5번 단계에서는 3번 단계의 PL, 즉 수신된 헛빗 리퀘스트의 페이로드 데이터 위치에서부터 헛빗 리퀘스트에 포함된 랭스 필드 길이만큼을 복사하게 되는데 이 중 실제 헛빗 리퀘스트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 크기 외 추가적인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상의 정보가 복사되어 레스폰스 패킷으로 저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번과 3번 단계 중간에
오른쪽 아래와 같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수시는 허피 리퀘스트 패킷의 랭스 필드 값이 SSL3 레코드 ST의 랭스 필드 값, 즉 실제 페이로드 랭스 값보다 큰 경우 리턴 0으로 추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프로세싱을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비교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6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은 SSL3 레코드 ST의 랭스 값이 실제로는 패킷의 타입, 패딩 등 총 길이를 저장하기 때문으로 앞서의 장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생략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헙블리드에 대한 원인 및 문제 발생 상황, 문제 코드와 픽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코빌리티에서 해당 문제를 검출하고 실제 픽스 코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빌리티는 분석을 담당하는 코빌리티 어널리스트라는 분석 엔진과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는 코빌리티 커넥트라는 두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빌리티 어널리스트는 분석할 소스 코드가 있는 빌드 서버 쪽에 설치되어 코드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드 단계로 코빌리티가 네이티브 빌드를 쫓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체커, 즉 검출룰을 지정하여 어떤 문제점을 검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커밋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 쪽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앞의 과정을 통해 전달된 분석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에서는 DB에 저장하고 웹서버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분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데모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WS 우분투 환경에 문제가 되는 헙블리드 이슈가 들어있는 오픈SSL 1.01D 버전을 설치하였고, 마찬가지로 분석을 위해 코빌리티 어널리스트를 이 WSL 우분투 환경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로 코빌리티 커넥트는 로컬 호스트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빌리티의 분석을 위한 세 단계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SSL 소스가 깔려있는 디렉토리에서 그 세 가지 단계를 실행할 건데, 첫 번째 단계인 코빌리티 빌드, 즉 네이티브 빌드를 쫓아가는 과정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행은 cov-build -dir, idir하고 make라고 되어 있는데, make라는 명령을 통해서 네이티브 빌드가 진행이 되고, 그것을 코빌리티가 쫓아가며 거기서 정보들을 캡처하여 idir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상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한번 동작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 과정인 cov analysis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cov analyze 명령행입니다. cov analyze는 앞서 coverity 빌드를 통해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는 서머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제 분석된 파일의 개수하고 실제 명령 분석된 라인 오브 코드 수, 함수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만큼의 디펙트가 발견되었는지를 서머리 리포트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1개의 디펙트가 발견되었다고 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각각의 체커에 의해서 몇 개의 이슈들이 발견됐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버런 관련한 체커에 의해 가지고 11개의 이슈가 발견되었으며, 리소스 리그에 의해서는 183개의 이슈가 발견되었던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cov analyze에 의해 분석된 결과는 커밋 명령을 이용하여 코빌리티 커넥트로 전송해야 됩니다. 커밋 명령은 보시는 것과 같은 명령행 구조를 가지며, 실제 코빌리티 커넥트의 서버 주소, 그리고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어카운트 정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분석된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로 전송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cov commit defect 명령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코빌리티 커넥트 서버로 전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송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빌리티 커넥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로그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분석된 결과에서 다양한 디펙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헛블리드와 관계된 이슈는 T1 LIB.C와 D1 버스.C 쪽에서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필터를 이용하여 해당 이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헛블리드 관련한 이슈는 D1 버스.C와 T1 LIB.C라는 파일 안에 헛블리드 관련한 프로세스 함수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 어떤 문제가 디텍트 되었는지 실제 클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베레티가 발견된 이슈를 보시게 되면 실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위한 단계들을 앞에 1, 2, 3, 4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테인트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 4단계를 거쳐서 실제 5단계에 이르게 되면 테인트 데이터가 메모리 카피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유출되는 부분을 정확히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소스를 수정하여 문제점이 해결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두 개의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단계와 3단계 중간에 해결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수정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럼 재분석을 위해 앞서 진행했던 코베레티 분석 3단계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브 빌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브 빌드를 진행하게 되면 수정된 두 개의 파일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널라이즈 단계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된 결과를 코베레티 커넥트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하여 실제 이슈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냅샷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스냅샷들이 있고 최신 스냅샷에서 두 개의 이슈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결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ly Eliminat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문제가 되었던 두 개의 이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분석된 결과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레이티스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새로 넣은 픽스 코드가 들어있고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코베레티를 통해 헛블리드 취약점을 발견하고 실제 소스를 수정함으로써 해당하는 보안 취약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베레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1위의 정적 분석 도구로 품질 및 보안 양성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A 세션을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